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0월 24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오늘은 혼조 마감을 했어요. 다우는 좀 밀렸는데 0.58% 정도 마이너스가 됐는데 나스닥은 0.2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빅테크들의 실적 기대감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이제 S&P 500은 0.17% 정도 빠지면서 끝났는데, 이제 석유 또 금융권 이런 것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다우가 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3.84%가 오르고 인텔은 3.06% 빠지고 이랬습니다. 쉐브론도 3.6%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81%나 하락을 해서 종목별로 좀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시작이 0.6% 이상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그 오전에는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 들면서 기관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연기금하고 기타 법인, 오늘 이제 금융투자는 코스피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 전체적인 토탈은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연기금하고 기타 법인이 오후 들면서 가파르게 매수를 시작을 하면서 양봉 전환을 시키는 이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530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352억을, 결국 이제 352억을 순매수한 걸로 집계가 되고, 개인은 71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수는 2383.51포인트, 2383.51포인트, 어제보다 1.12%나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거의 1%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다가 또 바로 밀려서 마이너스 1.75%까지 그렇게 750포인트대로 훅 밀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높이면서 그러면서 역시 이제 밑꼬리가 길게 달린 그런 이제 양봉을 오늘 만들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역시 그 상승의 주역은 금융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코스닥은 금융투자, 코스피는 연기금, 이렇게 해서 오후장에 사들어가면서 둘 다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90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무려 2,37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은 3,347억을 순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지수는 784.86포인트, 어제보다 무려 2.77%나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 양시장 모두 약간의 그 느낌의 차이는 있지만 밑꼬리가 길게 달리는 양봉을 만들었는 거에 성공을 해서, 그것도 아슬아슬한 양봉이 아니라 굉장히 꼬리가 긴 이제 그런 거죠. 다만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일 이평을 깨지 못했는데, 회복 못했는데 비해서 코스닥은 5일 이평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그 반등이 조금 더 연장된 거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그 환율도 많이 떨어져서 1343원 10전에 끝났습니다. 어제보다 10원 60전이나 그렇게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NDP 영향도 좀 받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에서 특징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시총 상위 삼성전자서부터 포스코 퓨처엠까지 그 사이에서 순매수한 건 딱 두 종목이에요. 삼성바이오하고 264억, 네이버 45억 말고는 다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반면에 이제 기관은 LG 에너지솔루션 265억, 삼성바이오 109억, 포스코홀딩스도 52억, 현대타주 16억, LG화학도 5억, 기아도 47억,
SDI 184억, 네이버도 202억, 포스코 퓨처엠 22억.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골고루 그냥 다 샀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관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골고루 다 사는 모습을 보였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중에서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는 오늘 575억을 순매수해서 아마 오늘 외국인이 산 것 중에서 랭킹 1위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 BM은 264억을 순매도했고 LNF는 144억을 순매도해서 에코프로만 샀다. 기관은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사고 LNF는 52억을 팔았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42억, 에코프로는 181억 이렇게 샀고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4억, 141억 이렇게 외국인 기관 각각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섹터별로는 뭐 어제 이제 뉴스에 나왔지만 YTN의 새 주주가 유진 기업이 선정됐잖아요. 그거를 이제 필두로 해서 YTN을 비롯해서 이제 미디어 방송 쪽이 그 영향으로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네옴시티 건설기계 뭐 모듈러 주택 뭐 할 거 없이 그쪽에 관련됐던 것들이 일제히 상승했어요. 그래서 네옴시티 사업 중에서 34조 원 규모를 우리 한국 기업이 수주할 것이 유력하다. MOU 굉장히 많이 맺었어요. 그래서 또 히림, 현대건설, 이 사우디 그 투자부하고 MOU 또 체결하고 하여튼 엄청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이 24억 달러 규모의 또 수주 계약 이런 얘기. 또 삼성물산이 사우디 국부펀드하고 합작법인 설립하는 거. 뭐 그렇게 오늘 되면서 네옴시티 관련 것들이 전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가상화폐 블록체인기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트코인이 아까 보니까 장중에 4,736만 5천 원 그 최고치 찍었더군요. 그렇게 되고 이더름도 248만 4천 원까지 가는 거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가상화폐들이 오늘 어제에 이어서 강하게 움직여서 아무래도 이게 블랙록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게 미국 그 증권예탁 결제원 등록 이거하고도 좀 관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가상화폐 뭐 그쪽도 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이제 뭐 장비 특히 쪽이 그게 26일 날 이제 발표되죠. SK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가 상당해요. 그리고 이제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 메모리가 이제 저점을 통과했다. 이런 이제 리포트 나오고, 그래서 그 힘을 좀 받았고, 또 제가 그 지지난주에 그 스쿨에서 화요일 날 이제 저녁에 올라가는 영상에 제가 HBM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래서 역시 그 성장하는 그 HBM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된 것들이 오늘 좀 움직였고, 오랜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이제 한마디로 뭐 정리를 하면, 뭐 이제 어제는 놓쳤지만 제대로 된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줬다. 근데 이제 좀 한 가지는 전선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등을 하는데 거의 뭐 모든 업종이 다 오르는, 거의 모든 업종이 오르는. 그리고 이제 뭐 오늘 호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진짜 호재 폭탄입니다. 오늘은 호재 폭탄이 쏟아질 정도로 호재가 나와서 시장이 어리둥절할 정도로 호재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반등, 그래도 반가운 반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 어제 이제 제가 그 반등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반등을 놓쳤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빨간 셔츠를 입고 방송을, 그러면 그 다음날 올 스타일에서 근데 오늘 진짜 올랐네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하루 늦게 시장이 제대로 이제 반등을 보여줬다. 특히 오전에 좀 빌빌거렸어요. 그 음봉을 만들면서 이것도 왜 이러나 이럴 정도로 그랬는데, 오후 들면서 양시장이 모두 강한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아주 오랜만에 구경하는 밑꼬리가 길게 달리는 그런 양봉을 이제 오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장 안에서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히 뭐 호재 폭탄이 떨어진 날입니다. 예, 호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특히 이제 사우디에서 날라온 굵직굵직한 그런 이제 호재들. 그동안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특별하게 그 유류 관련 뭐 가스 뭐 이런 것들 일부 좀 올랐던 거 걔네들 제외하고는 거의 전 종목이 오늘 다 오르면서 그 상승에 힘을 보탰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지수도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백만개미 스쿨에서 하루 종일 주요 뉴스를 이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오늘은 진짜 바빴어요. 그게 뭐냐면 뭐 이게 호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 이거 왜냐하면 제가 무조건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한번 뉴스를 필터링해서 이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만 추려서 보내는데도 그동안에 이제 뭐 거의 모든 매체들이 그냥 호재를 모아놨다가 오늘 이제 풀기로 작정을 했는지 그냥 오늘 막 호재를 막 방출하듯이 뭐 어떤 건 뉴스 같지도 않은 뉴스서부터 시작해갖고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 업종에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써 시장에서는 바닥 찍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오후서부터 돌기 시작을 했어요. 바닥 찍었다. 그 뭐 항상 우리 느끼는 거지만 시장에서 이러면 이제 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코스닥 이제 바닥 끝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뭐 그게 맞네 안 맞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이제 이 정도로 강하게 튀어오르면 그런 생각을 다 하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앞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다. 네옴시티고 뭐고 거의 반 이상을 우리나라한테 이제 의존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오늘 좀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역대급 그 경제 사절단 뭐 기업 총수들 이렇게 이제 다 같이 동반해서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셔갖고 이렇게 이제 애쓰시는데 주식시장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오늘 이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냈습니다. 오후 들어서 연기금은 코스피에 매수를 늘렸고 코스피에서 금융투자는 그 사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금융투자가 매수를 강하게 나오면서 이제 장을 끌어올렸고, 외국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코스피에서는 팔으면 파른 상태에서, 코스닥에서 조금 샀으면 산 상태에서 그냥 있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간 제가 뭐, 이 주식 올리라고 어제 빨간 샤츠까지 입고 뭐 그 난리를 쳤으니, 좀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르는 거는 좋은 거죠. 아주 진짜 정말 좋은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추세가 바뀌었냐? 그냥 이런 반등 다음엔 뭐냐? 이제부터 이제 상승으로 날아가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단번에 날아갔다고 볼 수는 없죠. 난 단번에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건 우리 시장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스쿨에서는 제가 7시쯤에 영상 하나를 올려드릴 텐데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왜 우리 시장은 이렇게 도깨비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세계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 흐름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만 갖고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국채금리가 조금 10년물 기준으로 5% 장중에 넘었다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 빌 에커만이라고 여러분 이 채권 숏쟁입니다.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채권 가지고 숏을 많이 쳐서 하는 사람인데 이 빌 에커만이 자기가 그 채권 숏을 청산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단 말이에요. 그 숏 커버를 다 해버렸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채권을 숏을 쳐놨다가 그걸 다 사서 끝냈다. 그 바람에 이제 5%까지 장중에 갔던 게 4.85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끝난 거죠. 그거 때문에. 근데 뭐 이 사람이 뭐 빌 에크만이 뭐 연준 의장도 아니고, 근데 이제 뭐 이 사람 얘기로는 이런 거예요. 장기 금리가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고 본다. 그 말도 뭐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채권이 계속 채권 때문에 금리가 계속 이렇게 강하게 고점에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때는 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이 사람은 4%대부터 4%대 주로 숏을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선에 딱 오니까 여기서 리커블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챙긴 거죠. 그러니까 4%의 채권을 때렸다가 5%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거니까 이제 돈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시장이 그러면 이런 숏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금리 이제 상투 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제 가면서 그렇게 된 거고, 그 덕에 이제 환율도 좀 그 덕에 환율도 어제 조금 NDF에서 후퇴하고 오늘 우리 환율도 이제 조금 10원 이상 떨어지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 또 하나 이제 뭐 이유를 들자면 하마스가 인질 50명을 이제 추가로 석방할 테니 뭐 연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고민 중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지상군 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위험하죠. 그냥 밀고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여론도 좀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도 또 그 인질을 그렇게 50명 풀어주면서 이제 협상을 하자는데 싫다고 그럴 수도 없고, 지금 약간 그래서 이제 지상군 투입에 좀 고민을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시장의 끝에 가서 조금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제공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 경제를 끌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의 그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금리 쪽으로 이제 귀결이 되지만 이게 아직 커다란 흐름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는 없죠. 4.85도 높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그동안에 빠졌다가 올라와서 기분 좋다, 이 정도 생각을 하세요. 이 정도 생각을. 제가 항상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그 무릎은 내려가는 무릎이 아니라 올라오는 무릎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인하고 올라오는 무릎에 사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나마 오늘 여기서 반등이라는 거를 한번 걷다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반등 뒤에는 이제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냉정하게 시장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백만개미 스쿨에는 우리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특히 왜 우리 시장은 이렇게 변동성이 미국 시장에 비해서 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좀 영상을 한 10여 분 되는 13분인가요? 그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한번 찬찬히 음미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백만개미 한세구 저 사람이 계속 저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였어? 이제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